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10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견주다라는 의미의 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부에 해당하는 한자는 자기 자신인 견주다라는 의미의 비자 하나를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따라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바로 비자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비자를 쓸 때는 이게 윗상자죠. 그 윗상자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건 삐쳐 올리죠. 해서 총 4획으로 구성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실제로는 이게 윗상자로 쓸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자로 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비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대단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10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상태를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교 기준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견주어 볼 수도 있고 실력을 견주어 볼 수도 있고 모양새를 견주어 볼 수도 있고 그 비교 기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죠. 네, 비교적이라고 해서 이걸 형용사 구조로 바꾸면 상대적으로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적이라는 말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말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말도 올 수 있어요. 단지 비교적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말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와 무게의 비교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피가 커지면 같은 무게일지라도 비중이 낮아지는 거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로 구성을 할 때 이 분모에 대해서 분자가 얼마만큼의 점유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센트라는 말이 이게 100이란 뜻이죠. 그래서 퍼센트가 바로 비율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늘어나면 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상대 쪽이 늘어나는 것을 비례라고 얘기를 하고, 반비례는 어느 한쪽이 늘어났을 때 상대 쪽이 줄어드는 것을 반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준을 놓고 이 기준하고 지금 현재 비교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함으로써 그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문학적 방법 중에 하나다. 즐비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쭉 세워놓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빗살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빗살이 이런 식으로 쭉 세워져 있죠. 이렇게
나란히 쭉 줄 세워져 있는 것을 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결국은 빗살에 이 그 살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절비하다라고 하면 아주 많이 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등하다라고 하면 비교해 보니 비슷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비등해 라고 하면 막상 막하라는 얘기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미자가 되겠는데요. 요게 삐침 물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삐침입니다. 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쓰는 게 이제 털모자가 되겠는데요. 꼬리라는 의미의 미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미라고 하면 말, 즉 단어의 끝에 붙어서 활용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뭐하게, 한국어를 대상으로 볼 때 뭐뭐하게 하면 부사로 활용이 되고, 또 뭐뭐한이라고 하면 형용사 구조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전미사는 파생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미사는 한글에서는 이 전미사는 단어에 속하는 거예요. 전미사 자체가 단어입니다. 말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의 끝을 말미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약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미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일을 처리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미복이라고 하면 연이 제비란 뜻이죠. 제비 꼬리처럼 생긴 복장이란 뜻이에요. 해서 우리가 그 예술적 행사라든지 이럴 때 그 의례적으로 입는 예복을 얘기하죠. 거두절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제거하고 꼬리를 잘라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내고 본론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미호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그 도교에 보면 신선계, 인간계, 요귀, 계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죠. 그 중에 이제 그 요괴의 대표적인 게 구미호인데요. 구는 9이란 뜻이고 미는 꼬리란 뜻이에요. 꼬리가 9개 달린 호가 여우입니다. 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우리가 구미호라고 하고, 그 한국 그 전통적인 그 생각에서는 우리 사이에 가장 흔한 요기, 그것도 아주 교활한 요기를 구미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밖에 안 된다라는 뜻으로 큰 소리는 떵떵 쳤는데 결과가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철두철미는 두가 머리란 뜻이죠.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후미등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서 뒤에 차량의 운행 상태를 나타내주는 라이트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정지를 하려고 할 때 적색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후미등이 역할을 하는 거죠. 대미라고 하는 것은 일의 종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미를 장식하다 그러면은 최종 순간을 장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시자를 살펴볼 건데요. 때라는 뜻입니다. 날일자에다가 절사자로 합성해서 시자가 되는데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때라는 의미의 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자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면 특정 시간, 정시간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12시 10분, 12시 5분, 1시 7분 이런 정확한 그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시각이죠. 요 시각부터 시작하는 시각부터 끝나는 시각까지의 기간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점은 시각을 나타내는데 이 시각과 시점의 차이,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각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게 무슨 용도로 쓰이든 상관없이 그냥 해당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시 17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 시점은 특정한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 서술어가 나타내고 있는 시간 개념을 얘기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한국어에선 시제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처럼 완료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없고 진행형도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과거라든지 이런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철기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시기를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의 일생을 특정 시기로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 시절도 역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훨씬 짧은 시기죠. 그리고 시절은 주로 사람의 일생에서 어떤 시기를 얘기한다. 임시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때 그거를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특정한 일이 진행될 때에
때를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 무슨 일인가가 벌어질 때 장소 어디에서 시기 뭐 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럴 때의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어, 아, 조금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몇 시 이런 뜻이 아니고 뭐 몇 월이라든지 몇 월 몇째 주 간이라든지 또는 뭐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을 할 기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슨 일을 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시기는 찬스가 된다. 당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요 시절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 1년 중에서 어느 계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 피는 시절 이런 식으로 이제 봄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이제 특정한 그 계절이 바뀌면서 오는 시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